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타인처럼, 타인을 내 자식처럼 대하라. 공자가 말하길 제자는 집에 들어가서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이와 같은 걸 실천하고도 힘이 남는다면 그 힘으로 문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젊은 청년, 어린아이 또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는 자신의 성품을 수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효로 자신의 성품을 수련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 곳에 있는 사찰까지 힘들게 찾아와 예불을 올리는 사람을 보고 승려가 다가와 물었다. 먼 길까지 와서 예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선생님의 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참배객이 말했다. 집에는 불당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승려는 그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집 안에 앉아 계시는 분이 부처입니다. 부모님께 절을 하는 건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대로 생각한다. 인터넷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은어나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자기 수련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구절인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의 뜻을 알기 쉽게 표현한 옛말이 있다.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집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집 밖에서는 부모를, 사회생활에서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자아 수련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한다에서 조심하다는 호언장담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허풍을 떨지 않는 것을 말한다. 뒷부분에 믿음 있게 라는 한자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조심하고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는 문장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덕행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인류의 선한 본성이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본성이 선한 사람이라도 내면의 나쁜 기운이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기심에 빠져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이익만 쫓으며 가족과 친구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공자는 이를 예견하듯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 위해 자신을 수련하라고 강조한다. 논어 강의의 저자인 난화 이진 선생은 청두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선생은 청두의 선비 위안 환센 밑에서 공부하며 그의 수석 제자가 되었다.
위완 환센 선생은 자신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자신이 큰 스승이라 불렀던 장펑츠 선생의 아들과 만났던 이야기이다. 위완 환센 선생이 장펑츠 선생의 아들에게 물었다. 큰 스승님은 큰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큰 스승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장펑츠 선생의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십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자식을 중생처럼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은 장펑츠 선생이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도량이 넓은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자식을 중생처럼 생각했다고 했던 그의 엄격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다른 사람들을 자식처럼 대하는 것은 수련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덕성이지만 자식을 중생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성인군자가 아니라면 도달하기 힘든 엄정한 경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장펑츠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반문해 보았다. 내 아들을 중생처럼 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는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을 모든 사람처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어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널리 사랑한다는 덕목도 그만큼 지키기 쉬워질 것이다.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을 실천하려면 내면의 수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질다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더 높고 완벽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라는 문장은 부모와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일을 통해 자기 내면을 수련해 계속 발전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수련의 장소는 일상의 공간이다. 옛날에는 유교를 배우려면 먼저 마당 청소부터 시작해야 했다.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는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2, 3년 동안 이렇게 배운 후에야 비로소 유교 경전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걸 실천하고도 힘이 남는다면 그 힘으로 문을 배워야 한다 라는 문장은 앞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게 된 뒤에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수련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진했으면 다른 걸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때야 우리는 외부의 표현인 예절, 의로움, 어짐을 배울 수 있다. 공자는 배움의 목적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내용도 꽤 상세히 설명했다.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절이다. 공자는 예절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라며 예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예절의 중요성만 반복해서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공자가 말한 6가지 예절인 유계는 기본적인 예절 교육 이외에 음악, 궁술, 승마, 글쓰기, 수학이 합쳐진 것이다. 특히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경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6가지 예절 교육을 배워야 비로소 학문을 두루 갖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다.